네,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이규찬 기자. 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준비하셨나 봤더니 지난번 한번 CJ ENM 네네. 그때 좀 약간 내용이 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많이 그렇죠. 보셨어요. 네, 그때 그래서- 기억나는 게 여자하고 스마트폰? 네, 맞습니다.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. 네. 주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네. 더 구체화되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 된 소식도 야, 있는데요. 그렇군요. 그 요즘에 스마트폰 관련주 게임주도 보시면은 그 순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글 마켓 거기서 게임 순위 보시면 돼요. 아, 그 안드로이드 폰 보통 쓰시잖아요.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그러니까요.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 이제 게임 다운로드 받을 때 마켓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그 구글 마켓에서 순위가 바로 이제 게임 그 순위를 나타냅니다. 그러면 무료 그리고 매출 순위 이런 게 나오는데요. 그 5개 부문을 지금 다 CJ ENM이 석권했어요. 에? 무료 1위, 유료 1위, 뭐 매출 1위 이런 거 다 석권했어요. 그래요? 다 함께 차차차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거기에 다 함께 퐁퐁퐁이라고 후속 시리즈가 나왔어요. 아, 그 뭐 하는 거예요, 그건? 그거는 이제 또 차는 이제 차를 움직이는 거고 요거 뭐예요? 퐁퐁퐁 말 그대로 퐁퐁 뛰어다니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한 류의 게임인데 이제 좀 감 잡았어요. 그래서 후속 게임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마켓 5대 순위를 지금 다 CJ ENM이 석권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게임 한 번 치고 나가서 끝난 거 아니냐 했더니 더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 잘 나가니까 CJ ENM 뭐 주가 지금도 계속 견조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. 실적 나왔는데 사실 4분기 실적이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. 근데 뭐 예상치 못해서 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그 적자 본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런 좀 실적에서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딛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. 야, 대단합니다. 그래서 최근 보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쭉 확실히 좀 감을 잡아가는. 잡았다. 네. 다 함께 차차차 1천만 다운로드. 네. 일매출 5억 원. 대단합니다. 퐁퐁퐁? 네. 퐁퐁퐁도 아마 조만간 따라갈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구글 주가가 네. 사상 최고가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가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. 네, 구글 최근에 그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 안 했는데요. 네. 그 마켓 그 매출 굉장히 늘었거든요. 그 수수료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게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차차차 하는 사이에 구글이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뭔가 돈을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간다. 이런 그림이 좀 떠오릅니다. 그냥 1,000원 게임에 1,000원 지불하시면은 그러니까. 이게 카카오톡하고 붙어 있는 게임의 경우는 구글이 30%, 30%, 카카오가 20% 20%. 가져가고 500원이 이제 개발사. 개발사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군요. 만약에 이제 카카오톡이 안 붙어 안 있는 붙어 있다. 경우는 30% 구글 목, 70%가 개발자 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렇군요. 네. 30%가 구글로 가는군요. 네.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 이 춤추시는 동안 구글이 진짜 춤추네요, 진짜. 그렇죠. 네. 자, CJ ENM 요즘 잘 나가는 이유는 스마트폰이다. 뭐 관계자 인터뷰도 우리 이규찬 기자가 또 네. 성실히 또 충실히 준비해 주셨네요. 네,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를 준비해 왔는데요. 네. 그 CJ 관계자 올해 게임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. 네. 올해 그 다함께 차차차가 가장 1천만 다운로드를 단기간에 기록하면서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형성을 했고요. 여러 가지 준비된 게임들이 올해에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. 저희는 이 자체 경쟁력을 가진 IP를 통해서 해외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. 현재 일본, 대만, 북미 등의 해외 거점을 통해서 각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. 네. 우리 김기돈 본부장님은 딱 보면은 네. 게임 회사에 다니시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딱 느낌이 드네요, 그죠? 역시. 자, 작년 실적까지는 그랬고, 자 올해 그러면 우리 그 CJ ENM의 전망 우리 이규찬 기자가 한번 쫙 한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요, 덩어리를 보면 CJ가 1조 4천억 정도 매출이 나는 회사예요. 근데 절반이 뭐냐면 방송이에요. 그렇죠. 예, 근데 방송 지난해 실적 나온 거 봤더니 한 7,500억 예상했는데 7,600억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이 발표된 거 보니까 7,6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체 케이블 시장의 30%가 넘어요. 그래서 원래는 7천억 정도로 끊어줘야 저 규제에 맞아요. 지금 그 방송법 시행령 규제에 따르면요. 네. 케이블 전체 매출에서 한 사업자가 3분의 1 이상 못 하게 돼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불법이 돼요. 저거 나는 열심히 장사했더니 불법이 되는 거예요. 어느 순간. 네.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소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의 33% 규제를 49%로.
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CJ E&M이 7,600억밖에 못할 회사냐? 아니, 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. 야. 왜냐하면 여기서 매출이 나면 안 되니까. 예를 들면 대단하다. SK텔레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SK텔레콤 1등이잖아요. 네. 1등이라서 어떤 규제 받냐면 점유율을 늘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점유율을 못 늘리고 매출을 못 늘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열사, 그럼 그렇게, 휴대폰 네. 납품할 때 SK 네트워크를 껴서 납품을 시키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SK텔레콤이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딴 데로 많이 새는 게 있어요. 야. 그럼 CJ E&M도 이 상태로 가면은 그걸 다 밖에다 퍼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, 법이 이제 시행령이 바뀌면 당장 늘어날 수 있는 매출폭이 3천억 이상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참 이제 잘 나가는 사들은 또 그런 고민거리가 있군요. 사실 정확하게 보면 케이블 전체 시장을 보면 늘어나는 폭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. CJ가 워낙 성장폭이 커요. 아, CJ가 TVN 크다. 그리고 뭐 온스타일 뭐 모든 종류의 지금 케이블에서 잘 나가고 있는 1등부터 30위 중에서요. 지상파 계열 그 재방송 채널 있잖아요. 그거. 그거 드라마 제외하면 이런 거 빼고. 다 CJ예요. 30위권 내에서는 뭐 이변의 여지가 없습니다. 대단하군요.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키워드를 말씀드린 게 여자였던 거죠. 여자. 자, 집에서 케이블 TV 열심히 돌려보시고 계신 남성분들 과연 시청권, 리모컨에 대한 권리 얼마나 쥐고 계시는가 보면 그러니까요.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. 저는 와이프가 리모컨을 잡으면 조용히 거실로 사라집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거 안 보거든요. 야. 그럼 와이프는 이제 렛미인이라고 성형하는 걸 보고요. 전신 성형 2억 얼마 들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성형 관련된 거, 그리고 뷰티 관련된 거.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 윤은혜 립스틱 있잖아요. 립스틱, 네. 이번에는 윤은혜 그 브라우스라는 게 있어요. 옷. 네. 와. 흰 브라우스인데 여기 이렇게 좀 자수 같은 게 있는 좀 브라우스인데 네. 드디어 카피 제품들이 오늘 온갖 그 패션 쇼핑몰에서 판매 1위예요. 와. 그것도 카피 제품이. 대단하군요. 원제품은 지금 다 동났고요. 네. 그 정도로 지금 그 여자들이 TV를 보고 구매를 하고 이런 영향이 큰 거죠. 그걸 잡고 있는 CJ가 그 힘을 이용해서 미디어에서 지금 영향을 키워가고 있고 영화, 방송 이런 분야가 특히나 여성들을 꽉 잡고 있는 분야죠. 그렇군요. 윤은혜 씨. 저는 윤은혜 씨 볼 때마다 입술이 너무 이렇게 발라당 까져가지고 좀. 이렇게 그게 립스틱 그래서 광고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. 정말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, 진짜. 자, 그 베를린 영화 얘기도 한번 해야죠. 네네. 또. 제가 한번 그 지금 입장료 지금 얼마예요, 관객이 지금? 지금 베를린 그 영화 박스오피스를 어제 제가 어제 날짜로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요. 네. 616만 명 돌파했어요. 얼마 안 됐잖아요, 개봉한 지. 네. 와. 제가 사실 그 우리 PD 작가하고 약속할 때 제가 이 시점을 잡으면서 이 정도 되면 700만 될 거라고 제가 잡은 거였어요. 날짜가.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분명히 700만 원 넘는다.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해보건데 이 정도 시점이면 700만쯤 될 테니 이때 하자라고 맞아. 했는데 616만. 제가 그 위에다가 7번 방의 선물 같이 나왔는데 이거 CJ 영화가 아니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영화 산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. 저 7번왕 선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, 저거? 저거는 중소제작사가 만들었어요. 배급도 중소업체가 있어요. 요 박소줄일이네요. 네. 그 유승용 씨라고 네. 그 활, 아시죠? 활에 나와가지고 막. 네, 그 대머리 아저씨. 네. 그리고 요즘에 인기가 요즘 대세예요. 충무로의 대세인 분인데 이분이 그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신 아버지로 나오고 그래요? 딸아이한테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하다가 살인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라는 내용이에요. 거기 레미제라블 뭐 이런 네, 식이네요. 그래서 그 같은 그 방에 그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있었던 좀 화기애애한 얘기, 좀 판타지스러운 얘기예요. 저 낯익은 배우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. 저분도 그쵸. 네. 아주 이게 조연급들 배우를 가지고 명품 배우, 좀 명품 저렴하죠. 조연들. 네, 네. 가격은 저렴하되 굉장히 연기력은 돋보이는 분들. 저분이 오달수 씨인가요? 오달수 네, 씨. 맞죠? 이분들이 아주 뭐 얼굴 보면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다 얼굴을 네. 아는 분들이죠. 그래서 저게 7번방의 선물이구나. 네, 이 7번방의 선물에서 그 관객 수가 뻥뻥 터져줬어요.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예상한 700만 시점보다는 또 늦춰졌어요. 616만. 그쪽으로 좀 갔구나.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. 네. 예, 제가 비교적 박스오피스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편인데 제가 예상한 700만 시점보다는 일주일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아요. 좀 아쉽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면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영화 만들 때요 시장을 좀 생각을 좀 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보통 영화는 감독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어요.
그게 이제 항상 보면 망하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감독이 너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베를린 영화를 만든 유승환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. 뭐냐면 자기가 좀 히트하고 나서 건방져졌다. 관객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다 보니까 야. 이전 영화가 좀 망했어요. 그래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만들자고 한 게 베를린이라고 딱 그래요. 고백을 했어요. 오. 그래서 사실 이 베를린이라는 영화 그 투자금이 450억인데 지금 누적 매출이 460억 해서 손익분기점 넘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이게 CJ 영화의 장점이 뭐냐면 이 영화의 80% 이상은 CJ가 직접 투자합니다. 그래서 영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영화 티켓 값이 8,000원, 9,000원 하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10,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수익 배분이 나오냐? 10,000원에 투자자 몫이 50%. 오. 그러면 5,000원 중에 CJ가 투자한 게 70, 80% 되니까 4,000원 가져가죠. 네. 그럼 1,000원이 이제 다른 투자자들 몫이에요. 그럼 나머지 5,000원 누구 거냐? CJ CGV. 극장에 가져가죠. 극장 가져가죠. 어. 네. 그리고 또 나머지 10%에도 그대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. 또 배급 수수료 붙죠. 그러니까 CJ가 온전히 거의 다 먹어요.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7번 방의 선물 있잖아요. 네.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영화가 잘 돼서 제작사도 돈을 많이 벌고 투자자도 많이 버는데 이 영화가 잘 되면 CJ가 베를린이 안 되니까 좀 안 좋지 않느냐가 아니에요. 이 영화가 잘 돼도 CJ는 60%는 가져가요. 극장이나 이런 극장이나 이런 걸 그렇죠. 통해서. 오. 그래서 사실은 그 7번 방의 선물의 키워드는 정의,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뭐냐면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실화냐예요. 시원하냐? 뭐냐면 경찰청장이 자기 딸이 죽은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얘를 희생양을 만든다는 좀 현실에서 있어서 안 될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너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. 그러면 이 불쌍한 이 정신지체하는 내 딸을 해코지 당할까봐 얌전히 사형을 당하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러면 근데 웃긴 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허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화예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실에서 진짜 이런 일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예전에 보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렇죠. 그 정의라는 키워드 요즘 사회 분위기에 뒤를 맞물려요. 알겠습니다. 또 하나는 가족, 어린애들까지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아까 얘기한 베를린에는 남녀 연인 단위로 오는데 이 영화는 3명, 4명, 애들 2명씩 껴갖고 데려와요. 그러니까 관객 수가 지금 2배 이상으로 올라가요. 곱하기 3, 4 이렇게 되는군요. 하루 관객 수 보면 베를린이 9만 명 올라갈 때 16만 명 올라가요. 그런 또 효과가 있군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, 지금? CJ ENM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. 약간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화까지, 야, 우리 이창 기자 진짜 다재다능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. 그래서 올해 CJ ENM은 뭐 확실하게 승승장구한다. 네, 그렇죠. 아, 그리고 영화도 잘 되고, 영화 또 일본에도 게임도 잘 집계도 되고.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서 작년에 그 매출이 한 2천억 하는데 저는 이거 한 3천억까지도 금방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래요? 그러면은 방송에서 올라가는 거에 또 영화에서 올라가는 거에 게다가 게임. 가장 부진했던 게임에서 지금 팡팡 터져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 분야가 지금 같이 맞물려가 있죠. 유일하게 하나 음악 쪽이 조금 부진한데 음악. 예, 그게 좀 요즘에 요율 변화하고 이러면서 뭐 더 나눠달라 이런 요구 받으면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음악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.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사회 뭐 방송이면 방송, 영화면 영화, 게임이면 게임, 그 패션의 가운데에는 CJ ENM. CJ가 있다. 참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. 자, 하여튼 CJ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CJ 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삼성하고 소송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 탐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